2차 종합특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권창현 특검이 어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정주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2차 특검에서 결국은 우리가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무죄 나왔잖아요 지금. 예, 김건희 씨. 다른 거 말고 마지막에 이제 본인 샤넬 빼가고 가방 받은 거 그 세 개 받은 것 중에서도 뭐 처음에 준 건 다 무죄야. 우리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1심 판결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2차 특검이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김건희 씨의 그 범죄 자체보다는 김건희 씨의 범죄를 덮도록 도와준 이 권력기관들 조사를 맞습니다. 네, 네. 여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검람 비슷하게 지난번에 중수청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우여곡절 그때 법이 통과됐는데 그때까지도 엄청난 저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강백신 검사나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당시만 해도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덮었을 때 어느 누가 검사 중에 2%에 누가 글을 올렸습니까? 그때? 강백 씨는 당신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러니까, 간에 그 라인으로 이제 네네. 예, 윤석열이 이제 명예훼손 타고 들어온 사람 경향신문 앞서게 썼으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예. 네네. 근데 이제 그 검사들이 이제 거의 한 통속이에요. 사실상 윤석열 들어온 다음에 윤석열에 관련된 여죄를 묻거나 내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수사하고 핸드폰 본인들이 반납하고 다 무죄 만들고 무혐의 처리했는데 그게 1차 특검에서는 규명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저는 그 진짜 소위 말해서 그 때리는 뭐 신우이가 더 밉다고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이거는 본질은 사실은 그 당시 사건을 덮은 검사들에게 있어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연히 잘못됐지만 네. 저는 그런 사건은 주가 조작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주식이 있으면 주가 조작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있어요.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또 적발하는 게 그 금감원이고 검찰의 역할인데 그거를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걸 덮어준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국가기관 동원한다? 미국에 그런 사례 보셨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네, 바로 날아가면 그 부처가 날아가요. 잘못하면 그렇죠. 적어도 주가 조작이 있으면 정치권에서 로비는 할지 몰라도 때로 달려들어서 권력기관이 그걸 무혐의를 준다? 그런 사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 우리가 복기해 보면 너무 납득할 수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그렇죠. 느닷없이 민정수석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직후보 검증을 법무부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한동훈 장관 시절에. 근데 느닷없이 민정수석을 신설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국민 여론을 청취하겠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기획통에 김주현 수석을 앉히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5월 달에 느닷없이 검찰 인사를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창수 지검장은 전주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관련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문재인 정부 터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불러 올려요. 서울로.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시키면서 당시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부산 고검장으로 내려가면서 좌천성 승진 인사다라는 말이 언론에서 맞아요. 정말로 어색한 만들어졌어요. 말인데. 네, 황당무계한 네. 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창수 지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이런 조사들이 줄줄이 무혐의 종결 처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황제 출장 조사 등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결심을 했다. 뭐 무혐의할 결심. 그러면 왜 그러면 이창수는 그런 결심을 했던 건가? 그 증자가 이번에 나온 거죠. 권창용 특검팀을 통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봐라라는 메시지가 갔다는 거고. 그럼 이창수는 혼자 자가 발전했을까요? 나 여기서 열심히 충성해서 물론 뭐 본인의 꿈도 있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용산과 그러니까 이게 김주현 수석을 중심으로 한 민정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그죠? 그리고 검찰총장 심우정, 이창수 이 라인이 없었을까요? 그런 뭐 거대한 기획 속에서 이창수도 움직였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창용 특검팀에서 요걸 기화로 해서 쭉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2차 특검팀에 취재를 했어요. 네. 증거를 많이 남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전혀 입을 벌릴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사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작 기소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증거를 남겼을 리는 만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권창용 특검팀이 1차 특검팀보다 일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예, 뭐 그 사이에 다 증거인멸했겠죠. 그리고 휴대폰 다 바꾸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더 엄혹하고 어렵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통화해 보니까
특검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아, 굉장히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구나. 그리고 그 김상우 의원님 같아. 아,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우리 못한다 그래요? 아니, 지금 뭐 당장 기자님들한테 눈에 띄는 거를 이렇게 막 하지 못하는 것은 일하고 있는 중이어서 막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누가 자꾸 우리 못한다 그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요한 거는 권창영 특검을 열심히 하라고 후방에서 응원해주고 지켜보는 거다. 놀지 않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장윤 선배 말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지금 권창영 특검이 놀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어제 압수했던 장소에서 제가 희망을 좀 본 게 어떤 거냐면은 대검찰청이 어디를 털었냐. 첫 번째 정책기획과, 두 번째 정보통신과를 털고. Hello everyone. Last quarter, our profits increased. 지난 분기 이익은 62% 증가해 3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로 점유율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CEO에게 직접 듣는 실적. 세 번째 반부패 이과를 털었어요. 반부패 이과는 당연히 수사를 자꾸 우리 못한다 그래요. 아니, 지금 뭐 당장 기자님들한테 눈에 띄는 거를 이렇게 막 하지 못하는 것은 일하고 있는 중이어서.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 있는 지휘부와 담당했던 부장과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겠다는 거고, 메신저. 통상적으로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뭐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내부망을 통해 소통하는 거고, 이프로스 메신저에 있는 쪽지 기능이나 대화 기능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처를 특정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흡수한 여러 가지 정보에 비춰볼 때 중요한 대화들이 오간 정황을 포착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일부가 이제 김건희 특검에 사전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그 수사가 이어지고 발전되는 측면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제대로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내란 특검 담당하는 특검보도 기록이 4만 쪽이래요. 그래서 그거 읽느라고 너무 바쁘긴 한데 굳이 노상원의 입을 벌리지 않더라도 거기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예, 그러니까 증좌는 차고 넘치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까봐 오히려 좀 조은석 특검팀이 좀 협조를 세게 안 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더라. 네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까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이어서 좀 이렇게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보면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수사 당시에 담당 검사한테 검찰 내부 메신저로 김건희 씨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는 어떻게 보면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중앙지검장이 일선에 있는 수사하는 주인 검사한테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연락을 하는 게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십니까? 무죄 취지로 검토하라라는 거는 검사의 직분이 아니지 않나요? 일단은 안 그래도 제가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만약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죄, 그렇습니다. 또 검찰청법 위반 등등등 지금 형사 범죄거든요. 제목이 근데 공수처에서 왜 공수처가 수사 안 하는지 혹시 아신 거 있으세요? 사전적으로 왜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해서. 아니 지금도 지금 이 순간. 왜 지금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조작 기소했던 그 검사도 아직 입건이 안 됐잖아요. 네.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 안 검사 됐어요. 신분일걸요. 네.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그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왜 이런 검사들 수사 안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 혹시 맞아요. 말씀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박상현 검사는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한테 사방팔방으로 쓰고 있던데 보니까 사방팔방으로 지금. 막 거기도 2%예요. 2%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적반하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수처는 정말 돈은 돈대로 쓰고 정부 예산이 한 해 2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한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국회에서 공수처도 기능과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주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1단계, 2단계 계속 이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일단 중수청과 공소청을 구분을 했고 이후에는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서 네. 실제로 수사기관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검사, 판사들 불러다 조사해야죠. 왜 조사 안 합니까? 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제대로 집행됐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게 제 추정입니다만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검사 신분을 부여했기 때문에 헌법에 의거해서도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거고 경찰이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경유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사의 제약이 큰 반면에 특검은 그와 다르다는 점이 작동을 해서 수사 초기부터 이런 적극적인 압수수색 행위 강제 수사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좀 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검사장과 주인 검사의 대화 행위를 비춰보면은 저는 되게 신문사의 구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통상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같이 일하는 데가 사회부 소속이면 사회부장하고 의견 교환하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제가 기자 생활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해왔는데 편집국장이 제가 쓴 기사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경우를 직접 마주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굳이 부장이나 차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특정 검사한테 이러저러한 오해 살 만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정주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때 이 검찰 행태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때도 얘기 많이 했어요. 누구는 저는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 그때 올라올 때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 누가 약간 이창수 지검장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 사단에서 그렇게 친한 사람이면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하자면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랄까? 약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상 선조가 이순신을 대면한 적이 별로 없대요. 계속 수군 통제사 보내고 계속 남도에서 계속 굴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계속 굴리지만 자기 필요할 땐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윤석열이 당시에 정말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얘는 도이치 밟을 수 있다. 옆에 막 한동훈 막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신이야. 결국 통수 맞았죠. 윤석열 자체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근데 멀리 있지만 정말 본인의 라뽀가 있는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올릴 때 다들 저는 법조계를 잘 모르니까 유창수는 내가 들어본 이름이 아닌데 왜냐면 인수위 때도 이름이 없어요. 인수위 때 쫙 나오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한동훈, 주진우, 김옥원 등등 쭉 나와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창수 지검장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활용하려고 갑자기 느닷없이 끌어올려서 당시 이원석 총장을 패싱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공수처 문제를 꺼낸 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에 보기 좀 법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실행되고 구현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너무나 적다는 중요한 생각이 맞아요. 네.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행안부 차관님을 따로 만나 뵀어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뭐냐면 이번에 지난주 우리 중수청법 네. 통과시켰습니다. 네. 공소청법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행안부 안에 중수청, 경찰 또 이제 통합시 논의까지 들어왔어요. 행안부가 이 일을 어떻게 다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차관님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넋이 반쯤 나갔어요. 감당을 못합니다. 자 우리가 법 만드는 것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적었던 실질적인 거예요. 얘기다. 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보면 차관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중에 차관 한 분은 시민재난안전만 담당합니다. 네. 그럼 차관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청 신설, 설치, 부지, 청사, 인력, 전산 다 해야 되고 야. 경찰 관리 다 해야 되고 또 행정 관리 다 해야 되고 통합시 관리 과부하. 차관을 하나 더 뽑든지 해야 되겠네요. 할 수 진짜. 있어요 하니까는 그냥 이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중수청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여 명의 신설 지원단이 생겼는데 사실 중수청은 수사기관이잖아요. 네. 또 전국적으로 또 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 말 그대로 수사기니까 전문성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과연 행안부 중수청 신설지원단의 전문성 있는 수사 지원과 수사 경험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공수처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 검사들 이런 것만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게 분명히 불법을 한 검사인데 현직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두 번이 아니야. 오히려 영전하고 그래요. 출세하고. 근데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공수처가 일을 안 한다는 건데 만든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능을 구현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지금 없다는 그렇죠. 겁니다. 중수청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만들었는데 네. 공수처처럼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 실제로 검찰 이제 그 조직이 이원화돼서 물어보면 대체로 검사들은 한두 명 정말 의협심 강한 검사들 제외한 나머지는 중수청 가면은 검사 타이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공소청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그리고 수사관들, 이제 검찰 수사관들은 전부 그렇다면 우리는 다 중수청으로 간다. 가서 일하겠다? 네, 중수청에 가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원화되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리가 이원화, 네.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좋고 바람직한 현상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유능한 수사관들이 가서 제대로 된 특히 이제 마약, 조폭 이런 거는 특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분들이 있어서 이 수사 역량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조직은 만들어놨는데 관리를 못 해가지고 형해화되면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랫동안 수사를 한 베테랑 수사관들이 있어야만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가 중요하다. 예, 그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그런 하더라고요.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입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법만 만들어서 보낼 게 아니고 이제 끊임없이 지원을 독촉을 해줘야겠네. 해야죠. 예, 맞습니다. 네. 예산도 배정을 해야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국회가 왜 있습니까? 시민들의 대표자로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부족하다 더 해라. 예산 필요하면 배정해줄게. 네. 움직이자라고 자꾸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저도 동료원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공수처 사례를 통해서 느껴야 될 점이 중요한 건 구형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만들어 놓고 있는데 뭐 하지?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역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만들어놨는데 그거 왜 만들었어? 이런 또 전시행정 같은 거 되게 네. 많잖아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힘도 모아줘야 되고 맞습니다. 국회의 힘도 모아줘야 되고 예산도 배정해야 정부의 되고요.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지금은 행안부, 중수청 그리고 뭐 공소청 있는데 예산 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돌아가게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사실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 삶에 직결되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경찰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수청이 어떻게 잘 기능하게 할 것인가 또 공소청이 어떻게 이제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바로 억울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시민들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옛날 무슨 게이트 같은 거 하나 딱 터져버리면 정권에 부담이 돼버려요.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이 쓰겠죠. 예. 그런 게이트 하나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네. 저쪽 적폐들이 국민이. 다 들고 일나가지고 와, 그거 봐라 이럴 거거든요. 거 봐라 이래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저 이렇게 조마조마해요. 되겠죠. 예.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님 만찬할 때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그 말이에요. 새로운 말은 아니에요. 아니, 잠깐 좋았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뭐 이거 나오나 했는데. 음모론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님께서 모든 개혁적인 혁명이 끝에 네. 잘 안 끝난 경우들이 많다. 왜냐하면 반동적 시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가 거기서 역사적 배움을 얻어야 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는 우리가 너무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우리 간에 분열이 돼버리는 것. 또 하나는 너무 과하게 아니면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연구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상대는 이제 원한이 사무치겠죠. 지금 검찰 조직은 원한이 사무치고 있는 중이겠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명분을 줘버린다. 맞아요. 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중수청이 기능을 못 하거나 공소청에서 삐걱거려서 그렇게 반동이라는 표현이 좀 과한가? 어쨌든 반동의 계기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예산 배정, 관심 그리고 또 세밀하게 구현 가능하게 공수처가 잘 했으면 왜 지금까지 그렇죠. 검사들이 이러고 다니겠어요? 네. 이거 구현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 아니, 저는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은 중수처법 완료를 했고 이제 재정법하고 개정법으로 완료를 했고
6월 이후에 지금 보안 사건을 밀어놨잖아요. 약간 휴전한 거예요, 사실은. 본 게임이 이제 지선 끝나면 또 시작합니다. 또 시작하는데 지난 그 설명할 때 유시민 작가가 설명한 ABC론 있잖아요. ABC론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금 검찰 개혁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 타이밍에 들이댔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오. B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계속 이 댓글 보면 너 방송 안 봤지? 방송 3번 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 돌려서 3번 봤다. 3번을 봤어요. 그걸 무슨 말인지. 근데 B의 이현주 의원을 딱 찍어요. 아예. 이름을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했어요. 예, 이걸 뭐 이재명 지지자와 뭐 그 정치인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 지지자를 말한 거랑 정치인을 설명한 거다. 알겠어요. 어차피 플레이어들을 설명한 거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B의 이현주 의원 예시를 딱 드는 순간에 일종의 이거는 보안사건 논쟁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조국 대표가 딱 페북에 올라오거든. 오늘은 A라고 혈액형을 밝히시는 분이 많습니다. 앞에 가로치고 정치. 그러면 사실 보안사건 논쟁만 봐도 A는 지금 완전 무결한 검찰을 주장하는 사람. 그걸 상정을 하는 거예요. 보안사건 절대 주면 안 된다. 완전 무결한 검찰 해체. 예, 예. 예. 검찰 개혁. 음. 예, 그리고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지금까지. 이게 김어준 쪽에서 주장하는 거죠. 소리 말해서 그쪽 방송에서. 오. 그리고 B는 약간 이제 김상호 의원 비롯해서 몇몇 지금 구교윤 기자, 뭐 김규현 변호사 등등등 예를 들면 주장을 들어보면 이정주는 어디예요? 아 저도 B죠. 이렇게 얘기하고 가란 말이에요 지금 네. 보니까. 네. 예. 저는 C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튼 예. 근데 그런 걸 부딪히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쪽 가치 주장과 이익 주장이라면 저는 그래 봐요. 시민들은 뭘 원할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저 끝단은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처한 이 형사 사건이 원활하고 신속하고 그렇지. 공평하게 해결되고 그렇지. 그러면서 권력을 견제하는 그게 우리가 끝단에 있는 거예요. 야, 속 시원하다. 예, 근데 맞아. A란 사람들은 뭐라는 거냐면 자기 주장이 그걸 등치시켜놔. 그러니까 검찰을 뿌리 뽑고 검찰 개혁을 이렇게 보니까 무조건 다 주장하고 뿌리 뽑는 게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이거를 벤다이그램에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덤벼요. 그러니까 B들은 너네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재명 대통령 한다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자리나 한 자리 받아보려고 자식들이 콩콩을 받으려고 그런 주장을 하냐? 이렇게 상정하거든요. 왜 B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 B는 시민들을 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A, B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A는 선비, 딸깍발이, 공공선. 우리가 말할 때 소위 말해서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도 정말 청량하게 사는 황희정승 같은 사람. B는 MB계 옛날 2008년에 우르르 지 이득 될 때 몰렸다가 꽃감 빼먹고 사라진 놈들. 이게 가치 판단이 설정이 돼 있다니까요. 그거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A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공공선하고 하죠. 다 집이 강남이야. 찾아보세요 여러분. A에 지금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공공선인데 진짜 잘 살아요. 평생을 공공선으로 살았거든. 재산이 많아. CBS 가서 얘기하자. 희한하죠. 네. 울산에서 출발 생각. 아니, 저는 의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구로 하면 되겠네. 보니까 이게. 울산으로 가자. 울산에 강남으로 가자 빨리 지금 보니까. 너무 대한민국에 필요한. 네. 왜 이렇게 우연일치죠? A라는 사람 왜 이렇게 강남자파가 많죠? 우연일치인가요? B라는 사람들이 제가 못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딸깍발이 하면 보통 잘 살기 허름하게 살거나 내지는 이번에 박홍근 장관 후보자, 송영길 후보 이런 사람들이 A라면 제가 이해가 돼. 근데 지금 거론된 A 후보들 있죠. 재산이 몇십억이야. 제가 그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고 보세요. 벤다이그램이? 저는 그래서 검찰개혁은 똑같아요. 보안수사건을 이 벤다이그램 설정 딱 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이미지로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A, B를 마치 A는 선, B를 좀 자기 탐하는 놈, A는 공공선, B는 사적인 놈 이렇게 구분하기 전에 이거는 누가 그러니까 A도 B도 다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상향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저는 A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B도 모르는 거죠. 근데 A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확신하죠? 자기들이 말한 대로 하면 경찰 1년에 80만 원씩 넘어오면 정권 송치했을 때 사고 안 난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검찰 그렇게 견제했을 때 정말 국민의 형사소송의 그 복리가 가장 높아진다는 걸 A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A가 신이에요? 그러면 A, B 중에 이정주. 야 지금 댓글에 이정주 잘한다는 의견이 폭주하고 있어 지금.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비전문가고 A가 B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 오솔길 중에 먼저 가는 걸 선택해야 된다면 B라는 걸 예를 들어서 보안사건을 조금 놔두고 가자라는 게 대통령이 주장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여기에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욕을 제일 많이 먹고. 그러면 B에 먼저 가준 게 왜 그렇게 어렵나요? 나중에 수정할 거면서 굳이 A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무슨 책임을 질 건데요? 아니 자기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만큼 책임져요 솔직히? 이거 A, B로 가든 어쨌든 욕은 대통령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B를 먼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보안사건 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가주자 이거예요. 순서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틀렸으면 A로 갈 겁니다. 그러면 처음 그 동전 던지기면 앞뒤를 먼저 보는 건데 순서를 그걸 굳이 꺾으려고 달려들으니까 제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지? 신인가? 이런 의문들.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는지 알아요? 뭐 토론도 못해. 의총을 6번 했다니까. 우리 분위기 좋아요 지금 우리 채팅창은. 그래요? 네. 믿고 달려도 됩니다 지금. 네. 동생 고마워. 아 그런가? 아니 제 생각 저는 요새 나 보면 김남국 형이 나보고 야 유이재명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스튜디오에. 저는 유이재명을 떠나서 제 말이 틀리면 진짜 반박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욕을 많이 먹고 나중에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면 문제 제기도 못하냐, 뭐 토론도 못하냐. 하라니까요. 그래서 의총을 6번이나 한 겁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의총 한 2번 하고 에이 통과시켜. 이거 내 말이 맞아. 이랬으면 저도 문제 제기했을 거예요. 근데 의총을 당해서 6번 한 전 의제는 처음 봤어요. 제가 정치부 12년 했지만. 야. 의총을 6번을 깨가지고 끝냈는데 3월 3일에 갑자기 들고 나와 법사위가. 이거 이상하다고. 그 전에 뭐 있어요? 의총에서 잤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제기 프로세스 잘못된 거고 순서에 대해서 권한에 따른 책임에 따른 비례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야. 그럼 본인이 대통령 하세요. 다음에 당선돼서 내가 그거 밀어줄 테니까. 심지어 좀 가정주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정주 기자가 정말로 시원하게 말을 잘해준 것 같고. 청와대 보고 계십니까 혹시 경향TV? 당연히 보죠 지금. 저는 진짜로. 청와대를 떠나서 네. 저희 개인 신조예요. 누가 오든 간에 욕을 가장 많이 먹고 책임을 가장 많이 지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거는 야박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 그 근데 주장이에요.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취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건데, 그러니까 ABC에 너무 갇히면 안 될 것 같아. 왜 우리 스스로를 문자에 매몰되면 안 된다? 왜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좀 오가 있냐면 자꾸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너 A야 B야 C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사학자가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은 매블쇼의 문제다. 매블쇼가 벤 다이어그램을 잘못 그렸다.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이다. A와 B를 작게 그리고 C를 크게 그렸다면 지금의 이런 논란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네. C가 많아져야 좋은 사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의총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실제 뭐 그 김용민 의원 인터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3분 발언 그리고 한 번밖에 발언을 할 수가 없어서 이를테면 깊이 있는 충분한 논의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당일날 이제 대표도 처음에 정부안 나왔을 때는 그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없었다라는 증언들이 있고, 또 하나 저는 중요한 것은 가치도 있고 이익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국민적 이익, 국가적 이익,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 맞아요. 네. 네. 그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거지. 공공의 이익에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렇게 비판을 국민들한테 받다가 끝내 계엄까지 선포해서 내란범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개혁의 갈 길이 먼데 너는 A니 B니 C니 구분하고 갈라쳐서 서로 계속 갈등하게 만드는 게 저는 매우 안타깝다. 제가 취재했을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갈등 분열이라고 했다는 거.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야? 그러니까 끝내 어떤 얘기가 올라왔냐면, 나 이재명 지지 철회, 뭐 배신했어, 뭐 주식으로 돈 버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 안 하면 이거는 안 돼라고 비판적인 생각을 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합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러니까요. 개혁을 네. 이뤄낼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말 한마디 해도 돼요. 네. 당연합니다. 네. 사실 저는 최근까지 경선을 치르며 너의 아버지 누구니라는 공격을 계속 받아와서 너의 아버지가 정체 성공에 누구지? 그렇게 와시나.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 왜 해요?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왜 하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로. 그렇죠. 시민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내 기득권 지키고 내 계파 지키려고 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건 민주주의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비판하는 거기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짓이에요. 맞아요. 파벌주의죠, 그거는. 네. 네. 그냥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저는 관점을 정치인인 우리가 아니라 시민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주인이 시민이면 바라보는 것도 시민의 관점으로 봐야죠. 시민의 관점으로 보면 A고 B고 C고 보수고 진보고 그게 뭐 중요해요.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보수 기능이든 진보 기능이든 제대로 가치 기능이든 뭐든 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정말 시민을 주인으로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민을 주인으로 안 보고 정치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야,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야, 우리 어디에 줄 섰어? 너 언제부터 했어? 저 이번에 경선 때 그 공격 하도 많이 받아서 전 제 말 받은 공격이 너 언제부터 민주당 했어?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진짜예요. 네. 당내 경선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김성 의원이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거 굴러온 진짜 안 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굴러온 돌이라고. 근데 그건 네, 아닌 것 신용이 같아요. 들어온 거죠. 예. 근데 제가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민주 진영에 속한 정당들은 다 그 정당에 지향하는 바를 지켜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범민주란 말을 쓰려면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노론이니 소론이니 아버지 뭐 하시니 할아버지 뭐 하시니가 왜 나와요? 전혀 그렇지 안 않습니까? 중요하죠. 민주당에 네. 10년 있었고 20년 있었고 30년 있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민주당답게 민주주의를 실행하면서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 지방선거 나간 사람이 자꾸 누구 비판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유시민 선배님 제가 참 훌륭한 분이시고 제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ABC 논쟁으로 당내 갈라치기를 시도하신 것은 이게 갈라치기예요.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은 시민을 주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시민을 도구로 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라사님이 검찰 개혁에 국민이 없고 본인들 욕망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통령께서 국민들도 봐달라는데 하시면서 그 슈퍼챗 보내주셨고 비디오몽님은 이정주 기자님에 공감한다. 그리고 영아님은 이정주 기자님 속 시원합니다 해주셨고 레온님은 최고다 이정주 흥해라 이정주. 더 읽어야 되나요? 농담이고 이 정도예요. 이혜주님 등 많은 분들이 슈퍼챗과 함께 우리 이정주 기자의 대활약상을 굉장히 응원해주고 계신데 오늘 이제 이정주 기자는 경향TV에서 정말로 이제 어떻게 독보적인 스피커로서 영향력을 얻은 반면에 이번 주부터 매부쇼 나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웹쇼에서 네. 저건 안 물어보고 맨날 국민의힘 물어봐서 제가 답답합니다.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네. 경향TV에서는 네.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아니, 어떤 것까지 네. 여기는 음모론 빼고 다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건 저도 양해가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일단 그렇다고 저도 방송에 대한 기본이 있는데 가서 안 물어본 거는 막 그렇게 사고 칠 수는 없죠. 남의 방송 가서 뭐 구정물 찌끄러고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정주 기자님이 방금 전에 쫙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일반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대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 그렇죠. 시원함을 맞아요.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시원했습니다. 이거는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거든요. 근데 이 벤다이그램 3개 색깔이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이 프레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종도 다양하고 사람의 다양성이라는 생각이 사상의 자유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이거를 뭉툭하게 탁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딱 한마디만 덧붙여.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기서 어느 누가 자기가 C라고 생각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길 가서 물어보세요. 정치인 중에. 당신 A입니까? B입니까? 다 C라 그래. 나는 실용적이면서. B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던데. 자기를 B라고 한다고요? 최민희 의원이 오늘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자기는 B다. 그래서 A 아니시냐 그랬더니 근데 제가 봤을 B다. 때는 그거는 약간 A를 탈피한 이 논쟁이고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뭐 김성훈도 정치인이지만 자기는 이념과 실용을 모두 갖췄다. 보통 자기 지역구에다가 그렇게 하지. 그럼 최민희 놈도 자기 지역구에다 써봐. 나는 이익을 탐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써봐요. 막상 쓰라고 하면 쓸 수 있나? 못 써요. 보통 아니 근데 거기서 이익이라는 게 뭐 어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공의 이익, 국민적인 선배가 말씀하신 국가의 게, 이익이 네. 이익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소탈 근데 대실에서 그럼 하나요. 내가 근데 왜 원하는 B에 것과- 이현주 의원이 나오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현주 의원의 제가 들은 바로는 유시민 뭐 저희 지금 뭐 네. 유시민 작가도 저희 네. 프로그램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정청래 대표도 안 나오고 자유 선배 굉장히 공정하게 방송하시는 네, 분입니다. 그다음에 네. 저는 나가요. 네. 김상우가 나와요. 저희 힘들어요 섭외하기가. 근데
그러니까 무슨 뭐 이익이나 뭐 권력 관계나 이거에 따라서 저도 뭐 논평하거나 근데 저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 이제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지 아마 지금 댓글창에 제 욕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거기서 이익을 상정한 것은 약간 기회주의. 그러니까 기회주의죠. 예, 뭐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면서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탐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대표 사례로 이현주 의원을 지목한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예, 그게 아마도 이제 리박스쿨 뭐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이른바 이제 전통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것은 용납이 안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제 비판을 한 것 같고 A의 대표적인 분들로는 노무현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했던가요? 하여튼 뭐 아마 이런 뭐 그런 분들, 것 예, 같아요. 네. 이런 지도자들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A를 공공선이라고 약간 규정했어요. 공공의 네. 이, 공공의 공공의 선 이익. 추구하, 네. 그걸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만약에 C를 크게 그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종의 이제 사상 검증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왜 이런 늪에 우리가 빠지냐는 거예요. 너는 A냐, 너는 B냐, 너는 C냐 이걸 같이 마치 무슨 놀이하듯이 하고 있어요. 전 이건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언론이 이게 논쟁적이니까 또 이걸 계속 다루게 돼요. 원래 이 원고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정주 기자가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사람을 왜 자꾸 나누려고 하냐는 거예요. 맞아요. 예, 내 안에 A도 있고 B도 있고 맞는 C도 있는 지점이세요. 거예요. 그런데 네. 굳이 너는 저놈은 A야, 저놈은 B야, 저놈은 C야 이거를 구분짓고 갈라쳐서 결국에 얻을 건 뭐? 그럼 A끼리 살고 B끼리 살고 C끼리 살 겁니까? 그렇죠. 불가능해요. A, B, C가 다 같이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그렇죠. 되어야 네.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치 막 구분짓고 선을 세우는 게 저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냉정히 평가하면 뭐 오늘 유시민 작가 여기 있진 않지만 그거를 처음에 규정한 사람이 유시민 작가고 그 프레임을 들고 나온 사람이 유시민 작가예요. 첫날 그 전에는 아무도 ABC를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ABC는 한겨레 ABC만 알았는데.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 이 말이 또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네. 이미 네. 본질에서 벗어나. 그렇죠. 네. 냉정하게 그 프레임을 세 가지를 이제 장 선배님 말씀한 대로 그걸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한 게 논쟁이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갈등인데 그걸 들고 온 사람이 진보 진영의 아주 빅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입니다. 첫 번째. 그거 들고 왔고 전 들고 와서 이 논쟁을 계속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시작점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원인 제공자를 알아야 거기서 매듭을 짓죠. 그냥 뜬금없이 미국이 준 게 아니에요. 이 주제가. 유시민 작가가 들고 나와서 논쟁이 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화력이 세니까. 아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자꾸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급해. 난 이해 못하더라고.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고요. 네. 좀 힘을 합쳐주세요. 제가 나는 얘기했잖아요. 급해. 대통령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 갈등과 분열이다.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니? 빨리 결정하고 마무리 져라. 지금 지방선거 싸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끼리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안 돼. 우리 한 팀, 원팀. 아니,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이제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이 있었고 네. 이번 주에도 사실은 유시민 작가님이 방송 출연이 내일 안 예정돼 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MBC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MBC, 매불쇼도 나온다는 거기 매불쇼 때문에 뭐 여러 군데가 그런 있죠. 상황에서 이정주 기자 마치 그런 방송 출연을 잘 알았다는 듯이 본인이 꺼낸 얘기로 종료할 이렇게 폭발적인 논쟁을 불러왔는데 저는 오늘 이정주 기자의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저는 네. 딱 하나예요. 제 주장은 이 논쟁을 계속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매듭 짓고 더 이상 여기서 어느 선에서 끝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반목을 하지 않으려면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제기하면 안 돼요. 아마 내일 또 들고 나올걸요. 제 예상. 이거에 대해서 또 뭔가 제2의 반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게 우려돼서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네,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바가 이게 아닌데 이게 엉뚱하게 이렇게 튀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들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내가 ABC를 얘기한 건 이 논쟁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가지라고 근데 생각할 수 하나만요. 있어요. 그건 정확히 짚어야 되는 게 이게 스리슬쩍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제가 거기서 제가 귀에 꽂혔던 건 무슨 말이냐면 ABC를 설명하면서 침팬지 갖고 와요. 침팬지 팔라틱스 그 책을 갖고 오거든요. 그 논쟁에서 굉장히 논리적인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그 멘트를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B라는 사람이 A를 공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대통령 옆에서 나는 자리나 얻어야지. 나는 원래 진보도 뭐도 아니고 가치도 없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네, 근데 그 멘트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B라는 사람이 A 쪽을 계속 공격해서 A가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멘트가 나옵니다. 아예.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놨어요. 듣다가 어처구니 없어서 왜?
근데 냉정해 보세요. 지금 A, B, C를 나눠 봅시다. 그러면 A, B, C가 뭐 A 쪽이 우리가 저는 또 A 같아. 같이 집중하잖아. 그렇죠. 저는 저로 A라고 생각해요. 같이 집중하고 근데 있어요. 별로 뒤에다 관심이 이현주 의원의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이현주 의원이 지금 A 쪽은 지금 이번에 검찰 개혁안을 놓고 전반적인 이 전체 추세로 보면 김어준 총수나 소위 말해서 예전에 친문계 뭐 유시민 작가 조국 대표 이분들이 A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이현주 의원 비슷한 분들이 지금 이제 김어준 조국 대표 이쪽을 공격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최근에 전체 흐름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땐 A가 B를 공격했어요. 이건 냉정의 팩트지. 왜? 1인 1표제. 김어준 경공에서 처음에 1인 1표제. 그 다음에 KTV 그 뭐라고 그 KTV 악수하는 걸로 의제 올려가서 처음에 갈라치기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란 갔을 때 이란 전쟁 중에 대통령 순방 중에 김민석 총리 뭐하냐. 그리고 코스피 5천 달성했다는 합당 발표했죠.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그리고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지금 몇 개예요 이게? 공소취소 거래설은 그거는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거래설을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설이라고 프레임을 잡은 것은 조선일보지. 뭐 장인수 기자는 검찰 내부에서 거래하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알겠습니다. 같다. 예. 요런 말이 정도로 나온다. 얘기했지. 네. 예. 거래설이라고 아니, 저- 하는 것은 그걸 아니에요. 뺄게요. 그럼 빼가 제가 제가 또-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저는 그걸 빼도 4개예요. 아니, 제가 말한 게. 그러니까 네 개는 네 개인데 문제가?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인수 기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장인수 기자는 이게 상관없이 빼자고요. 아예. 4개. 이 4개만 A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선배님 말씀 맞는데 제가 지금 요지가 바깥으로 번질까봐 A가 B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양태는. 저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근데 B가 A를 공격하는 사례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는가 지금. 최근에 예, 들어보세요. 사실 지금 제가 상정한 것도 A, B 제가 상정한 게 아니에요. 유 작가가 상정한 거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야? 저 짧게 한마디만 네, 더 한마디만 더. 예. 지금 ABC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무의미한 것이 사실은 저는 되게 가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익지향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류하면 또 아무도 김상욱 의원을 기회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엄청나게 보기에는 B로 보여요, 지금. 그러죠. 근데 김상욱 의원이? B로 설정한다니까요. 김상욱을 어디서 B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B 내지는 C지 아니, A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설정을 했어 김상욱을? 아니 잠깐 김상욱 있어봐. 의원을 어디에 아니, A로 아니, 제 A로 추정인데. 설정- 그러니까 저를 자꾸 어디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김상욱 자유이냐? 찍어야 됩니다 지금. 네. 놀러 가지 어디 마세요. 속하면 안 되는 어. 사람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모두의 규정하면 안 후보가 된다니까. 돼야지. 예.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모두의 상욱 씨야. 자 그럼 우리 예를 좀 바꿔볼게요. 저 구구 집단대 가치지향적일까요? 이익지향적일까요? 저는 가치지향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근데 오빠들. 구구파들이 가치지향적이라고요? 대화 한번 나눠보시면 추구하는 가치가 없어요. 아주 지극히 이익지향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 보면 왜? 네. 슈퍼챗 받으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나는 가치지향적이야. 나는 이익지향적이야. 진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구분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구분이에요. 억지로 틀을 만들어서 밀어놓고 있고 그러니까 가치지향적이라 하면 뭔가 순수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팀은 가치지향적이고 상대팀은 뭔가 순수해 보이지 않게 이익지향적으로 밀어넣는 이것이야말로 악의적인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열어보면 이익지향적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가치지향적일 수 있고요. 그렇죠. 가치지향적일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구분 자체가 사실은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 왜곡하는 우리 안에 갈라치기 하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저는 유시민 선배님 저는 존경 많이 받고 영향력 큰 분께서 당의 화합과 당의 미래를 위한 재언을 하셔야지 이렇게 당의 분열을 또 당의 일부 저는 제가 전청래 대표님한테 듣기 싫은 말씀 올려도 저는 당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는 쓴소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많은 사람을 몰아세워버리면 몰아세우고 너는 악 우리는 선 이렇게 나눠들어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할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있는 이유 민주당답게 시민의 이익을 지키겠다 할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기득권화돼 버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득권이 되지 않게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득권화, 우리가 비판하던 기득권을 우리가 챙기기만 해서 우리가 기득권화돼 버리면 우리가 걱정했던 혁명에 반대하는 반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렇죠. 무슨 그래서 말씀인지 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갑자기 이거를 이정주 기자가 시작을 해가지고 원고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원고에 저희가 전혀 사실 이걸 없는 가지고 네, 다음에 길게 국민이- 얘기할 그 사실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정주 기자가 불을 붙였고 그 논쟁이 생산적으로 흐른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동어반복적 요소가 있긴 한데 이 자체가 프레임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가치지향적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정당을 자주 바꿔? 자기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잖아요, 대중으로부터. 근데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정주 기자가 그렇게 구분을 지었다면 이렇게 큰 이슈가 안 됐겠죠. 제가 뭐라고? 네, 유시민 작가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파장이 굉장히 큰 거고 또 그 내용이 이제 매불쇼라는 엄청나게 큰 채널에서 이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보니까 뭐 도하의 모든 신문들이 칼럼으로 다 논평으로 썼더라고요. 정말 그랬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열하면 원래 예정했던 계획대로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얘기 드리면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과정 관리를 잘 하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계속 분열적 시각으로 싸우지 마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나 그 과거에 응원봉을 들고 현장을 지켰던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했던 그 마음, 그 초심을 가지고 정치에 복무하고 또 현장을 또 저희 언론 기자들이 또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